저희가 어제 예결위 회의장에서 있었던 의총을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석 의총 8월 31일까지 지속하는 의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어제부터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철야 농성에 들어갔고요. 오늘은 제2일차 저희의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 및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본청 계단 앞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 장소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옮겨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원내대표 박영선 국민건강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원내대표단 일부가 용두동의 동부병원, 김영호 씨가 입원하고 있는 동부병원을 방문을 하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청운동 동사무소 앞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농성하고 계시는 현장을 방문하고요. 또한 광화문 단식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 지역에 많은 폭우로 인해서 침수 지역 현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안행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저희가 조경태 위원님, 민홍철 의원님, 홍일학 의원님, 배재정 의원님, 그 외 안행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부산 물난리가 난 침수 지역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오후에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집결을 할 예정이며 오늘은 전체 국회의원들께서 예결위 회의장에서 철야 농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8월 31일까지는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서 비상의총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당은 카톡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카톡 유언비어가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패이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켜서 세월호 참사의 문제 해결까지 어렵게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한 사람은 협상장에 정체불명의 문건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카톡 유언비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다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분열적 구조로 만들어가는 새누리당과 또한 극단적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 카톡 등의 SNS 활동 공간에서 벌이는 행태가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당내에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메일 주소를 우리 당의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남긴 글인지와 함께 해당 글이 삭제될 것에 대비해서 화면을 캡처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즉각 대응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당 법률가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변호사들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세월호 유가족 등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키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초 발생자뿐만 아니라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1차로는 경고하고 그 후에는 바로 고발 조치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셋째는 핵심 당원들이 참여하는 카톡방 등에서 유포되는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글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SNS 자정운동 캠페인 역시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유언비어가 너무나 심하게 지금 유포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가해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구로 해서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 오히려 그들의 가슴을 핥히는 행태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고요. 경고로 그치지 않을 때는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일을 진행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아닌 국민을 통합하는 행위로 나갈 수 있도록 새누리당도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남부 지역에 대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부산, 경남 등 남부지방에 갑작스러운 호우가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5명이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나왔고요. 5분은 실종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여 명의 이재민도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으며 수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수해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사고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실종된 이들은 어서 빨리 구조되기를 바라며 정부와 해당 지자체는 실종자의 수색 그리고 피해 복구 등의 이러한 수습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계 당국은 마비된 사고 지역의 복구와 수습을 끝낸 후 사고의 원인 그리고 사고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고통과 근심을 겪고 있는 사고 지역의 피해자들을 위한 복구 그리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지자체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전 현안 브리핑 마치고요. 잠시 후 10시부터 저희가 결의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1차 국정감사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우선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은 분리국감 법안과 민생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 처리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거듭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사일정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분리국감 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은 물론 단 한 건의 민생경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분리국감으로 사회적 비용 손실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국회 교문위에서만 약 1억 1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안행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외통위의 경우 예정된 해외 국감이 취소되며 비행기와 숙소 비용은 물론 국격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분리국감 실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먼저 제안했고 국감의 내실화와 정기국회 예산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정략적으로 이를 내팽겨치는 모습이 그저 개탄스럽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오기를 희망하며 그동안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민생 현안을 챙겨나가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새벽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새벽 예결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한 데 이어 조금 전 국회 본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며 대여 투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잠시 후 청와대 앞에서는 규탄 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진두지휘할 투쟁위원회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대선 후보였던 분은
단식 농성을 부추기더니 국민 공감 혁신을 이루겠다던 당 비대위원장은 투쟁의 선봉에 섰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어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총에서는 히틀러의 나치즘에 저항하듯 대통령에 저항하고 있다. 한가하게 국감할 때가 아니다. 너도 나도 투쟁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한 의원은 SNS에 정부와 여당은 최악의 폐륜 집단이라며 황당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감은 한가한 때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국민도 없고 세월호 유가족도 없습니까? 국정 운영에 방해만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겠다는 겁니까? 세월호 특별법도 국정감사도 민생법안도 다 팽개치고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민생을 챙기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마지막 양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와 세월호 유가족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상호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그간의 오해를 풀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무엇보다 어제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신 세월호 유가족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겠다는 다짐에 주어의 흔들림이 없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과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누구보다 더 고심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당 원내 지도부와 유가족은 내일 다시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주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서로 간의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내일의 만남이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새누리당은 마지막까지 유가족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부산 경남 지역 등에서 폭우가 쏟아져 시내버스와 승용차들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가거나 침수되어 5명이 숨지고 실종자가 늘어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전, 주택 침수, 농작물 침수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채 씻기지도 전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가을을 앞두고 찾아온 폭우로 그 피해와 상심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바라며 실종자 수색도 물샐 틈 없는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바깥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는 조속한 구조 작업과 피해 복구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 기후변화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수해 복구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과 지역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투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앞으로 국회 내에서 강도 높은 농성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생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국회의 막중한 입법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께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못한 명분 없는 투쟁에 국민들께서는 도무지 공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여야가 만나 발표한 1차, 2차 합의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여당에게 신의를 어긴 것도 모자라 유가족에게도 입법권을 주어야 한다. 오늘까지가 시한이다. 라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거부했다라는 것을 명분 삼아 예결위장에서 31일까지 연속 투쟁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예결위장은 예결산 심사를 하는 장소이지 야당 국회의원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분리국감으로 금년 예산심사 졸속을 자초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예결위장에서 밤샘 투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박 원내대표가 금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모호하고 전례도 없는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를 새누리당이 받지 않는다고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합의를 깨놓고 제재 협상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다시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투쟁 대상인 여당만 보이는 듯합니다. 지난해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긴 장외투쟁으로 국회를 공회전시킨 바 있습니다. 국회의 막중한 책임감을 방기하고 식물국회, 싸움만 하는 국회, 부실국회의 운명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분리국감의 합의, 여야 원내대표의 상시적 주례회담 실시 등으로 새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달라진 모습을 사실상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회의 원칙도 잃고 민심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새정치는 없었음을 고백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유가족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대화 타협이 국민들이 원하는 새누리당의 진정한 새정치이기 때문입니다. 분리국정감사에 대해서 무산된 부분 말씀을 특별히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작년 새정치민주연합이 단기간에 몰아서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한 분리국정감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자체에 의해 셀프 파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달여간 넘게 국정감사를 준비했던 정부 부처와 국회 직원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으며 국정감사를 위해 이미 지출했던 비용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만 민생법안이라고 이야기하며 분리국감 파행에 대해 단 한마디도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일정이 새정치민주연합 마음대로 고무줄 일정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하겠습니까? 어떻게 국회의 모든 일정을 파행시키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국민들을 위한다고 민생법률안을 발목잡고 정치적인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리국감 파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죄하셔야 합니다. 민생경제 관련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은 가장 마지막에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밀정조차 구입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민생과 경제를 살릴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금일 정부에서 국회를 향해 민생 경제 관련 30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호소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정부의 호소를 듣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으로 소개된 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월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면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다시 하겠습니다. 월세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소규모 주택 임대 수입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당장 어려우신 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세월호 참사로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생명과도 마찬가지인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을 볼모로 투쟁을 벌이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결정에 정말로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파기에도 모자라 대의민주주의 흔들기, 분리국감의 셀프 노산, 심지어 민생법안과의 연계로 우리 경제 흔들기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파탄 행위가 정말 도를 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의미 없는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 복귀해서 민생경제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당초 민생부터 챙기겠다는 자당의 창당 정신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민생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조금 전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진단했듯이 지금 우리 경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경제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냐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법안 9건의 사례를 들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소 30여 건의 경제 관련 법안들이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최경환 효과라고 명명되듯이 정부의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표 보조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액은 26.8%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1% 늘어나 3년 만에 최대치를 올렸습니다. 코스피는 3년 만에 박스권을 탈출했습니다. 30대 그룹 12곳은 하반기 신규 채용을 지난해 같은 동기보다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 자동차 내수,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석 경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요 회복세를 타고 있는 경기 지표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제1야당은 그러나 세월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투쟁 운운하며 경제 살리기 법안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세월호 특별법의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바로 세우는 법안들을 세월호의 인질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논의하더라도 경제 살리기 법안들은 우선 처리하는 분리 처리만이 해법이고 정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반경제와의 전쟁, 반민생과의 투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3자 협의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여야정 3자 협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대의 정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3자 협의입니다.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추잡한 언어로 정부와
여당, 언론과 국회의 품격을 훼손한 폐륜화 홍익표를 규탄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더 이상 거친 입으로 추잡한 언어를 구사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홍 의원이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와 여당, 언론을 폐륜 집단으로 매도하고 마치 자신이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착각의 막말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홍 의원 자신도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새누리당은 양보와 타협을 거듭한 끝에 두 번에 걸쳐 새정치민주연합과 합의를 성사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번 모두 합의를 파기하고 국정감사마저 거부하며 불신의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홍 의원이 말한 폐륜 집단은 앞에서 약속을 해놓고 뒤돌아선 신뢰를 파괴하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나 어울리는 표현이다. 여야 간 약속과 믿음을 저버리고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외면한 채 또다시 투쟁을 선언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새정치민주연합이야말로 홍 의원 말대로 폐륜 집단이 아닌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인은 사회 통합을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홍 의원은 더 이상 갈등 조장자가 되지 말고 건전한 정치적 파트너로서 이성을 되찾기를 바란다. 또한 추잡한 언어로 국회의 품격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정부, 여당, 언론, 국민들께 모래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홍 의원이 정중하게 사죄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 제소와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힌다. 추가 서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뒤집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공당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마카파식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새정치연합이 급기야 투쟁을 선언하며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헌신짝처럼 내버린 꼴통 진보 사류 정당임을 자인했다.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이상 공당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기하는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두 번씩이나 대국민 약속을 뒤엎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벼랑 끝에 몰리자 얄팍한 술수와 구악을 되풀이하며 국민을 혹세무민케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떳떳하게 합의를 했던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3자 협의체 구성과 대통령 면담을 의논하며 물타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입법의 주체가 국회임을 망각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치이자 의회 정치를 스스로 포기한 소화적 정치 형태임이 아닐 수 없다. 정치적 도의와 신뢰는 오감되었고 오직 정치적 술수와 현란한 눈속임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께 100배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지낸 문재인 의원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합의안을 거부한 채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율사 출신인 문 의원은 누구보다도 헌법을 존중해야 함에도 반헌법적 사고로 국론 부절을 조장하고 있다. 문 의원은 민심과 동떨어진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말고 당장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본인의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 가서 민생을 돌보기를 촉구한다.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본회의 계류 중인 법안만 93건이고 법사위 계류 법안 43건, 민생과 경제 살리기 법안도 19건이나 된다. 민생법안 통과가 지연되면 서민들의 고충은 배가 되고 국민 생활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의원은 명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오늘 홍익표 의원의 막말에 이어 부천 원미 가리 지역구인 김경엽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달라는 요구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어머니의 마음은 직접 자식을 낳고 키워봐야만 알 수 있다는 막말을 또다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 품격을 훼손하고 공당의 소임을 훼손한 막말 정당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더 이상 꼴통 진보 전당으로서의 입지를 버리고 더 이상 막말을 하지 않는 품격 있는 제1야당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김경엽 의원은 막말에 대해 국민들께 100배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경엽 의원이 사죄하지 않을 시에는 국회 윤리 제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구태, 막말 퍼레이드가 그 선을 이미 넘고 있습니다. 장하나 의원의 국가의 원수 발언에 이어 귀태 논란의 장본인인 홍익표 의원은 정부 여당을 최악의 패륜 집단, 보수 성향의 언론을 쓰레기 기사 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김경엽 의원은 바통을 이어받아 대통령에게 자식을 낳아 키워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막말 릴레이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을 원수라고 욕하고 여당을 패륜 정당이라고 하는 막말은 결국 국민에게 침뱉는 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막말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그저 싸움일 뿐입니다. 갈등을 풀기는커녕 더 얽히게 할 뿐입니다. 한글학자 주지현 선생은 말과 글이 거칠면 그 나라의 일이 다 거칠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는 말의 정치입니다. 언성을 높이고 싸울 일도 말로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정치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의 여당과 제1야당으로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과 대통령에게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막말을 섞어 비난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들의 습관성 막말에 대해 이번에도 그저 개별의원의 생각이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당 차원의 조치로 다시는 막말 정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께서 민생안전과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아니나 다를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볼모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잡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심사조차 되지 않았고 또 일부는
대기업 특혜 주기로 의심되는 법안들을 볼모로 세월호 특별법을 회피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요. 경제도 심리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경제 활성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별법의 처리 시급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의 민생 법안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과의 대화에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임하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대변인 그리고 원내 대변인들까지 나서서 우리 당 의원들의 SNS상의 글에 대해 비난 일색의 브리핑을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새누리당식 본질 왜곡 정치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왜 비판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또한 자신들이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했던 발언들, 노숙자 발언, 교통사고 발언, 이러한 망언들로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상처 주었던 일들은 벌써 잊어버린 겁니까? 다른 이의 비판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과거 발언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행보에 자중을 촉구합니다. 이럴 시간이 있으시면 세월호 유가족이 수용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후 현안 브리핑 마칩니다. 저는 당초 오늘부터 예정되었던 국정감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강경 투쟁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위원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감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기국회의 예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실시하기로 했던 분리국감이 무산됨에 따라 도처에서 안타까운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회의장 집기 구매, 각종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투입된 물리적 비용은 물론이고 여름 휴가조차 반납하고 밤을 새워가며 국정감사를 준비했던 수강기간 공무원들의 노고와 각종 자료들이 물거품이 되는 등 적지 않은 경제적 비용이 이미 발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의 기대를 다시 한번 저버림으로써 신뢰도의 상실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만 하더라도 국정감사는 물론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경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발전 기본법,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을 위한 소득세법과 조세 특례 제한법,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하나하나 여야가 힘을 합쳐 살펴가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루속히 본연의 일터로 돌아와 각종 지연된 국정감사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각종 민생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에 세월호 유가족 대표단과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간의 회동이 있습니다. 그런 안내를 드리고요. 정부 여당이 대대적으로 경제 살리기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경제 살리기보다 진실 은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관철을 위해 장내외 투쟁을 천명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일 오전 이례적으로 민생경제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을 또다시 민생을 도외시하는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발목 잡기 프레임의 재현입니다. 그간 정부 여당은 경제 및 내수 침체의 이유로 세월호 참사를 지목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합니다. 정부 여당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지금의 국면을 책임감 있고 진중하게 수습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이후 자식을 잃은 유민 아빠가 곡기를 끊은 지 43일이 지나도록 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별법 타결을 위한 의미 있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법인 세월호 특별법은 뒷전에 두고 또다시 경제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맥박은 아득히 희미해지고 있는데 경제 맥박을 살려야 한다며 본말이 전도된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렇게도 중요시하는 경제를 살리려면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즉시 통과시키면 될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보다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만 외치는 것은 실상 경제를 살릴 의지가 없거나 경제 살리는 것보다 진상을 은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짐짓 정부 여당의 관심은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세월호 진상 죽이기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정 운영의 책임자이며 여당은 국회 158석의 의석을 점유한 거대 정당입니다. 온전한 세월호 특별법의 통과만이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첩경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께서 일관되기는 하나 실수를 하신 듯합니다. 어제 심재철 의원께서 이곳 정론관에서 박영선 원내대표와 저 박범계 원내대변인 그리고 전해철 팀장, 재종길 안산시장의 시장에 실명을 가리키면서 요지는 본인이 전파했다고 하는 그 세월호 유족을 폄훼하는 그 카톡글은 본인이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포한 듯이 말을 한 박영선 원내대표를 소위 셀프 징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취지로 비난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신 듯합니다. 그 해명 내지는 박영선 원내대표 또 저 박범계 원내대변인에 대한 비난까지는 좋으나 자백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유족 폄훼글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받아 여론 수렴차 극소수 지인들에게 비공개 카톡으로 전달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비공개 카톡으로 그 카톡 글을 전달받은 그분들이 전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카톡은 그렇게 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카톡으로 엮어진 친구들이 얼마나 많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카톡의 전파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1대1로 어떠한 글을 전파를 해도 전파받은 사람이 또 전파를 하고 그러한 전파 가능성이 무한정 남아있는 것이 카톡의 특성입니다. 그게 유포이죠. 예전에 누드 사진 건만 해도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유해 컨텐츠 실태 파악차라고. 이번에 유족 폄훼글 전파를 여론 수렴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관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실수를 하신 듯합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